그러면 이제 여기 좀 볼 텐데, 이제 분사 구문은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하고 같은 개념을 좀 가지셔야 돼요. 분사 구문이라는 게 결국에는 분사라는 게 동사를 형용사로 이렇게 바꿔놓은 게 분사인데, 그죠? 그것보다 앞서서 꼭 중요한 게 어쩔 때 동사를 형용사로 바꿀 것이냐를 정말로 관심 있게 보세요. 어쩔 때,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 그러니까 문장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상황에서 동사를 분사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어떤 상황에서 동사를 분사로 바꿔야 되느냐. 어떤 상황에서 바꿔요? 정답을 먼저 딱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에서 동사를 분사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관계사에서 답이 나와요. 관계사.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는 것은 관계사. 우리가 관계사에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관계사에서. 관계사라는 게 결국에는 한마디로 딱 교육하면 뭐예요? 누구를 누구처럼 쓴 거예요? 누가 관계사의 정의예요? 뭐가 관계사의 정의예요? 문장을 형용사처럼 쓴 거죠. 관계사라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의 절을, 문장을 쉽게 말하면 주어 동사를, 문장을 마치 뭐처럼? 마치 형용사처럼 쓰잖아요. 문장을 마치 형용사처럼 쓰는데 왜 문장을 형용사로 쓰냐고. 왜 문장을 형용사로 쓰냐고. 형용사로. 왜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냐고. 다시 한번. 왜 문장을 형용사로 바꿨냐고. 분사 구문을 공식처럼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조금만 해보세요. 왜 동사를 형용사로 굳이 바꿔야 되냐고. 이 상황은 이 상황하고 거의 흡사한 상황이에요. 관계사에서 답이 나온다고. 그죠? 그럼 이거를 알면 이것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형용사지. 얘는 형용사 구라는 표현을 쓰고 형용사로 된 구라는 표현을 쓰고 구. 그러니까 형용사, 그러니까 분사는 형용사니까 형용사 구, 분사 구문 이렇게 하잖아요. 형용사 구. 그리고 여기는 형용사 절. 문장을 다 형용사로 썼으니까 형용사 절, 관계사는. 근데 그 이론이 같은 이론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고, 다른 게. 그러면 제가 관계사를 잠깐만 왜 이렇게 형용사가 됐는지를 잠깐만 설명하면 예문을 하나 적어두시고 외워버리세요. 별로 아주 간단한 거니까. 예문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나는 잃어버렸다 내 반지를. 이런 문장이 하나 있었고, 그죠? 우리 엄마는 사줬다 그것을. 그러니까 두 문장인데, 원래는 두 문장인데 거기에 명사와 대명사가 관계가 있는 두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있는 두 문장은 문장을 연결해 주면 돼요. 근데 여기는 동사가 있고 여기도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연결하려면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접속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접속사가. 이 두 개를 연결해 주려면 관련 있는 두 문장을 연결해 주려면 일단 접속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접속사. 그래서 연결을 딱 했더니 이렇게 연결을 딱 첫 번째 했더니 이 안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한 문장에서 명사 두 번을 쓰더라 안 쓰더라? 한 문장에서 명사 두 번을 써야 안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써야 안 써요? Something to drink it 이렇게 써야 안 써요? 나는 그것을 마실 것 이렇게 써야 안 써요? 같은 문장에서 겹치는 명사 두 번을 쓰지 않더라 이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제기대명사가 나온 거고.
그래서 이 대명사를 빼줍니다. 여기서부터가 형용사예요, 이제. 접속사를 썼는데 겹치는 명사를 생략을 해버리면 겹치는 명사를 생략을 해버리면 뒷문장만 봐볼게요. 우리 엄마가 사줬다. 뭘 사준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사준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뒷문장이 어떤 성격을 떼요? 우리 엄마가 사준 게 저거야 라고 성격이 떼어요. 엄마가 사준 거를 모르기 때문에 엄마가 사준 게 내 반지야 이런 형용사적 개념을 갖더라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겹치는 명사가 빠지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죠. 이게 관계대명사에서 가장 핵심이잖아요. 접속사와 그 겹치는 명사의 생략. 그러면 겹치는 명사의 생략으로 인해서 뒷문장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내용. 문법적으로 불안한 걸 떠나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엄마가 사준 게 뭔지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뭘로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사준 게 저 반지다라고 설명해 주는 걸로 보는 거예요. 한국어랑 똑같죠. 우리 엄마가 사주신 그 반지 잃어버렸네. 그래서 이 두 개가 핵심이에요. 이 두 개가 접속사적 개념과 겹치는 명사를 생략했다라는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관계 대명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대명사가 형용사적 성격을 띈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형용사의 성격을 띠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분사로 갑니다. 그대로 분사로 가요, 이게. 한번 볼게요. 중요하니까 조금 화면을 확대를 좀 더 해서. 이거를 그냥 막 드립다 외울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첫 문장부터 조금 이게 어려운데 첫 문장을 내가 가기 들어오기 전에 좀 쉬운 문장으로 갈게요. 여기 A번. 이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지금 일단 이론 설명으로는 제가 좀 문장을 간단한 걸로 갈게요. Adult란 어른들은 do not realize 깨달지를 못합니다. 어른들은 깨달지를 못합니다. 문제점이죠, 벌써. 이런 것들은 문제예요, 문제점. 그러니까 여러분 독해를 할 때 깨달지를 못한다라는 것은 벌써 문제점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깨달지 못합니다. 그들 자신의 힘을 몰라요. 뭐 할 때? 그들이 they deal with children. 아이들을 다룰 때. 아이들과 놀 때 자신의 힘을 몰라요. 얘랑 똑같은 구조가 돼버려요. 명사가 겹친단 말이죠. 그냥 놔두고 싶으면 놔둬도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놔두고 싶으면 놔둬요. 그냥. 그런데 이제 우리 말이라는 게, 인간의 말이, 언어라는 게 겹치는 단어를 계속 쓰면 유치해져요. 나는 이랬다. 나는 이랬다. 나는 이랬다. 그는 그랬다. 그는 그랬다. 그러니까 이렇게 겹치는 명사가 생기면서 여기가 조건절이니까 여기는 종속절이죠. 종속절. 여기는 주절이죠. 그러면 주절하고 종속절이 있으면 얘만 다자로 끝나요. 이 다. 얘는 종속절이니까 다자로 안 끝나요. 그러면 누구의 명사를 빼는 게 맞아요? 주절을 빼요, 종속절을 빼요. 그래서 종속절 주어가 빠지는 거예요. 이 겹치는 명사가 이렇게 빠지면 이 문장을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이걸 그냥 빼버리면 되느냐, 이 문제죠, 이제. 그냥 명사를 빼버리면 얘는 명령문이 되는데 1번 생략.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냥 명령문인데 다뤄라? 아니잖아요. 그래서 뭘로 바꾸는 거예요? 이 동사를 뭔가로는 바꿔야 되는데 뭘로 바꿀 거냐 이거지. 뭘로 바꿔요? 형용사로 바꾼다 이거예요. 왜? 누가 다루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얘를 형용사로 바꾸면, 동사를 형용사로 얘를 바꾸면 관계대명사하고 똑같이
형용사로 바꾸면 얘가 누구 수식하러 가냐 이거지. 이거를 dealing으로 바꾸면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 아이를 다루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분사로 바꿔놓으면 얘가 얘 설명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을 다루는 어른들은 모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장이. 이해 갔어요? 왜 분사를 쓰는지 알겠어요? 정확하게 알겠어? 또 몰라요? 이보다 더 쉽게 어떻게 설명해요? 이보다 더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보단? 이보단 설명을 어떻게 더 쉽게 해요? 해보면 이거 이해 가요? 아니 겹치는 명사를 빼니까 그 명사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 봐봐. 그 my ring하고 이다고가 같은 거는 알겠어? 근데 여기를 왜 빼? 왜 빼? 일단 첫 번째 왜 빼? 겹쳐서 뺀 거란 말이야. 뺐더니 엄마가 사준 게 뭔지를 알 수 있어 없어? 몰라요. 그러다 보니 이 문장이 자연스럽게 그게 엄마가 사준 게 뭐다라고 설명이 돼버려요. 명사 설명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문장이 명사를 설명하니까 형용사 절이란 표현을 쓴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관계대명사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대명사를 대신했으니까. 관계에 있는 두 문장을, 관계라는 건 접속사고 관계에 있는 대명사를 두 개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사준 반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장에서 주어가 같으니까 아니 그냥 쓰려면 쓰는데 나는 이걸 굳이 줄이겠다 그러면 생략을 먼저 하는 거라고. 명사 생략을.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고. 누가 아이를 dealing with 다루냐고. 누가 다룬지를 이 문장 내에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또? 그 아이를 다루는 대상을 또 주체를 따라간 거예요. 그게 adult니까 명사를 설명하려면 당연히 형용사로 바꿔야 된다고. 이거 개념이 똑같다고. 이제 이해가? 이해가요 확실히?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면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고 이걸 그냥 공식으로 외우지 말란 말이에요.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고 그 형용사가 명사를 쫓아간 겁니다. 생략된 애를. 그러니까 명사에 대한 설명으로 바뀐 거죠. 아, 어른은 어른인데 뭐하는 어른? 아이들을 다루는 어른들은 자기의 힘을 몰라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있던 문장, 원래 주어 동사가 있던 문장을 줄였어요. 이게 쉬워요? 아니면 줄였던 문장을 원래대로 살리는 게 쉬워요? 뭐가 더 어려워요? 없애는 게 어려워요? 없어진 걸 살리는 게 어려워요? 없애는 게 어려워? 없어진 걸 찾아내는 게 어려워? 찾는 게 어렵죠. 시험은 뭐가 나올지 알겠죠? ing 붙어있는 얘를 원래대로 바꿔라. 그런데 1번 명사를 생략하면, 명사를 생략한 게 1번이다. 이해가 안 가면 좀 적어. 안 적으니까, 그러니까 적으려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안 적으니까 자꾸 수업을 안 듣는 거야. 나 이거 지울 거예요 지금 이제. 겹치는 명사를 생략하게 되고 명사를 생략해서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종속절 접속사 얘가 주어와 동사가 없으니까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접속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놔둬도 돼요. 근데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 문장이 시험에 나오겠죠. 왜? 그래야지 네가 접속사를 살려낼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제 관계대명사하고 분사가 딱 갈립니다. 어디에서? 저 접속사에서.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절이에요. 그래서 명사 뒤로 와요. 근데 얘는 부사절이에요. 전부 다. 분사구문은 다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부사절 접속사예요. 전부 다. 그러면 저하고 부사절 접속사를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접속사 중에 가장 개수가 많은 접속사가 어느 접속사입니까? 단어장을 딱 피면, 문법책을 딱 피면 접속사의 개수가 제일 많은 곳이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누구예요? 부사죠. 뜻이 가장 많아요. 시조, 이양, 원결목 뭐 이런 거 저한테 좀 배우셨죠? 야이, 시조, 시양, 뭐 이런 거 안 배우셨나요? 시조,
이양. 무슨 양? 이양. 김양? 미안해. 시조 이양 원결목. 일단 이것만 봐도 개수가 시간, 조건, 이유, 양보, 원인 결과, 목적, 동시동작, 부대 상황 정말 많단 말이에요. 부사절은. 이해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에 해당하는 접속사들만도 한 4-5개가 되는데 그렇게 지금 여기가 7개가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여기 접속사 얘를 살려내세요. 그러면 여기가 시험 문제가 제일 많죠. 거기에다가 여기 잘 봐. 분사는 다시 한번 정의 내린다. 분사의 정의를 내려봐. 뭐 하는 애야? 형용사로 쓰인 누구야? 분사의 정의 다시 한번 내려봐. 뭘로 쓰인? 형용사로 쓰인 누구? 동사.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게? 중요하지 당연히. 형용사로 쓰인 동사인데 네가 외국어를 배울 때 뭐 때문에 어려워? 동사가 뭐가 일어나니까? 동사 하면 딱 잡아야 되는 거 3가지. 누구? 외워. 머릿속에 딱 외워 이거는. 이것 때문에 니네들이 서술형 점수가 안 나오잖아. 동사 하면 딱 누구 써야 돼? 수와 주어와의 수, 인칭, 시제, 태. 이 3개를 얘하고 맞춰가지고 다 맞춰야 되니까 당연히 어렵죠. 거기다가 주어는 생략되어 있으니까 가서 찾아야 되고 거기도 그 주어 찾아가지고 수, 인칭 맞춰야 되고 시제 맞춰야 되고 태 맞춰야 되고 이러니까 어렵죠.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 첫 시험 여기 딱 들어가자마자부터 내가 너네들 긴장시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면 오답률이 제일 높을 테니까. 여기 다 맞춰놨는데 여기서 하나 틀리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근데 거기에 쓰인 준동사의 시제. 그래서 선생님이 투부정사를 먼저 시작한 거잖아. 투부정사도 준동사니까 준동사의 시제와 투부정사의 시제와 분사의 시제는 표현하는 방법이 거의 비슷해요. 알겠어요? 동사는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한 번 더 정리할게. 준동사는 여기 셋 중에 뭐 잡으면 돼? 여기 이제 관계대명사는 지울게요. 이해 다 가죠? 자, 이거를 준동사로 바꿨어요. 준동사로 바꿨을 때는 누구는 일단 필요 없어요. 다행히도. 수인칭은 필요가 없죠. 수인칭은 일단 필요가 없잖아요. 자, 시제는 몇 개로 표현한다 했어요? 준동사는.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준동사의 시제, 일반 동사의 시제는 12개인데 준동사의 시제는 몇 개밖에 없다고 그랬어? 본동사가 이미 12개의 시제를 나타내니까 얘네는 뭐만 표현하면 돼? 같냐, 다르냐. 같냐. 본동사랑 시제가 같냐, 다르냐. 다르냐는 더 과거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어? 같은 시제를 뭐라고 표현했고? 같은 시제를 단순 투부정사, 단순 동명사, 단순 분사. 그거보다 더 뒤, 더 과거는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동명사 ing에다가 ed 붙일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건 없잖아. 투부정사에다가 ed 붙일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뭘로 표현한다 그랬어? 모양을 빌려왔다 그랬죠. 누구 모양? have pp 모양.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 우리가? 이름만 완료라고 불려요. 완료. 근데 이거는 완료가 아니라 형태만 빌려온 거야. have pp라는 형태만 빌려와서 더 과거임을 표현한 것 뿐이에요. 이해가? 정신 똑바로 차려. 그래서 단순 투부정사, 완료 투부정사, 단순 동명사, 완료 동명사, 단순 분사, 완료 분사는 뭘 표현한 거다? 시제를 표현한 거다. 시제. 그래서 우리가 동사는 시제라고 부르지만 준동사는 시제라는 표현보다는 맞는 표현이긴 한데 뭐를 더 많이 쓴다? 사건의 순서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고요. 같이 일어났냐? 나중에 일어났냐?
그 다음에 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잘 나오죠. 당연히 잘 나오죠. 능동이냐 수동이냐. 능동과 수동을 알려면 반드시 누굴 찾아야 돼요? 능동과 수동임을 내가 판단하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interesting이냐 interested냐를 따지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주어를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분사는 주어가 빠져 있잖아요. 그게 찾아야 된다. 능동과 수동을 찾으려면 반드시 행위자를 찾아야 된다. 반드시 그 행위자. 여기선 제가 주어라는 표현을 안 쓴 이유가 동사에서는 주어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데 여기 준동사에서는 주어라는 표현보다는 뭐라고 표현해요? 의미상 주어라고 그러잖아요. 의미상 주어. 그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그냥 행위자예요. 그 동사의 행위자. 이러니 시험이 어렵죠. 이러니 시험이 어렵죠. 더더욱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분사구문 시험 나오면 뭐부터 공부해야 되는지 조차도 몰라요. 그게 더 안타깝죠. 이렇게 동사와 준동사를 나눠서 공부하고 접속사를 나타내는 접속사 이것들을 접속사의 모양을 이해한 다음에 이 주어가 왜 빠졌는지를 이해하고 나서 능동이면 동사에 ing를 쓸 것이고 수동이면 ing에다가 pp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분사는 잡을 수 있어요. 이해 갔어? 다 지울 건데 괜찮아? 어차피 관심 없어? 아, 쓸데없어요? 오, 우와, 대단하다. 아, 쓸데가 없어서 공부를 포기했어요? 아, 공간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안 가. 냅두라는 거죠?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자, 이렇게 하면 이게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중요한 건 여기가 딱 잘려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들의 힘을 모른다. dealing with. 이거 할 때. 또는 이거 하는. 근데 가장 좋은 해석은 두 가지로 좀 나눠 놓으세요. 이 분사구문이 뒤로 붙으면 뒤에서 앞으로 가는 해석은 선생님이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잘 모른다. 어른들이 이거 할 때. 그냥 뒤로 이렇게 붙여서 하면 돼요. 그리고 분사구문이 이렇게 앞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이거 하는 미즈 베이커가. 이제 미즈라는 표현은 미스터냐, 미세스냐, 미스냐. 이제 이게 여성들이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죠. 왜 남자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다 미스터라고 쓰면서 왜 여자는 결혼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구분하느냐 해서 나온 표현이 미즈죠. 그러니까 미스터 미즈인데 미스 베이커가 decide to change her teaching method. 그녀의 가리키는 방식을 바꾸려고 결정했다. 이거 할 때 해도 되는데 이게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그냥 뒤로 갖다 붙이는 게 제일 좋은 해석이죠. 이거에 대해서 걱정한 미즈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A와 B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여기는 주어가 능동이에요. 잘 봐. 동사에 ing 내가 붙였다 그랬어. 동사에 ing. 근데 여기는 ing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얘가 동사가 아니었단 소리예요. 그럼 누가 동사였던 거야? 여기 빠진 애 찾아봐. 누가 동사였던 거야? 누가 동사였길래 얘는 ing를 안 붙인 거야? 미스 베이컨데 여기가 주절이 아니니까 she죠, she. 그녀가. 시제 맞춰봐, 시제. 과거니까 뭐 쓰면 돼? She was concerned. 드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내용, 그녀는 걱정이 되었다. 그녀는
이거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 두 문장의 관계가 무슨 문장인지를 알아야 접속사를 쓰죠. 무슨 관계예요? 인과관계죠. 그녀가 걱정을 했기 때문에 그녀는 이렇게 바꾸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하기 때문에 as, since, because 이런 애들을 쓸 수 있다. 그래서 concerned about 뭐뭐에 대해서 염려하다. 그녀가 염려를 했습니다. 염려가 된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Jean. idling around. 그죠? 이거 우리 배웠죠? 이것도 배웠죠? 전치사 뒤에 명사, 명사 뒤에 ing 배웠죠? 어떻게 해석하자 그랬어요? 또 멍청하게 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내가 그렇게 안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 번 말했는데 전치사 뒤에 누구 오기로 했어요? 전치사 뒤에 누구? 명사. 그럼 얘는 누구야? idling around예요.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걱정했어요. 그럼 얘는 동명사라고요. 동명사. 동명사면 얘는 뭐라고 해석한다 그랬어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해석한다고. 그래서 Jean이 idling around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했기 때문에 얘는 이러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배웠죠? 전치사 뒤에 ing, 전치사 뒤에 명사, 명사 뒤에 ing는 조심하세요. 분사가 아닐 때가 많으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선 주어가 같으니까 누구를 뺐고, 아까 위에서 한 거 그대로 해봐. 주어가 같으니까 누굴 뺐고, she를 뺐고 1번. 자, 겹치는 명사가 빠지면 뭐 하기로 했다? 동사를 뭘로 바꾼다? 형용사로 바꾸기로 했다. 그래서 얘를 being으로 바꾼 거예요. 또 wasing 하지 말고. being으로 바뀐 거예요. being concern이에요. 그러면 걱정하는 mis는 이 말인데 얘도 분사고 얘도 뭐예요? concern도 뭐예요? 얘도 분사예요. 분사를 굳이 두 개나 쓸 필요 있냐 이거죠. 그래서 얘도 자기가 수식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being을 뺀 거예요. being은 뺄 수가 있으니까. 대신 조심할 것은 얘가 ing 동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여기 얘가 동사가 아니라고요. concerning이 아니라 concerned예요. 걱정된. 자,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어졌으니까 굳이 누구를 쓸 필요 없었다. 접속사를 굳이 쓸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접속사까지 생각하면 이게 번호가 다 맞죠. 다 됐나요? 그랬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살려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살리는 게. 이거를 오늘 집에 가셔서 숙제를 어떻게 해오느냐? 이 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그죠? 두 개로 다 바꾸세요. 두 개로. 하나는 구로, 하나는 절로. 절이라는 것은 접속사를 포함한 주어 동사를 쓰란 소리고, 구라는 것은 주어 동사가 필요 없이 분사의 형태 준동사를 쓰란 소리고. 그래서 그게 그 준동사가 분사면은 그거를 우리가 분사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리고 분사구와 완전한 절의 형태, 완전한 절의 형태로 바꾸고 이거 복사 돼 있더라고 5개. 그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은데. 그거랑 그거는 동화고 거. 잠깐만 그것만 있으면 되지. 다 맞나? 오케이. 이해 가요? 이해 가요? 여기도 마찬가지. 구와 절로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단어장처럼 외우세요. 초반에는 조금 암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면 선생님처럼 그냥 보자마자 주어와 원래는 동사가 얘가 아니네. 그럼 동사, 비동사 딱 집어넣고 바로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와 얘의 시제를 바로 일치시켜서 문장으로 바로 쓸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냥 막 눈으로 봐도 탁탁 될 만큼 손으로 좀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연습이 더 필요하신 분은
3300제 이제 교재 나간 데서 연습하시면 되고, 그래도 연습이 더 필요하다? 그럼 어디 보면 돼요? 제 구워 먹기에 엄청나게 많이 적어놨어요. 베이직 센텐스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정말로 중요한 거니까 꼭 하자이. 진짜 중요하다. 니네들이 봐도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자, 그럼 얘 한번 해봐요. 이제 C번. 또 이드가 붙어 있다. 그럼 여기서 문장에서 주어는 얘가 진짜 주어 동사인데, 그녀는 썼다 letter를. 그러니까 화가 난 그녀는 이란 표현이죠. 화가 난. 누구 잡으라고? 순서대로 또 옮겨봐. 누구 잡으라고? 누가 빠진 거야? 주어가 빠졌으니까 she를 빨리 잡고, 그 다음에 동사가 누구야? 동사가 being이잖아요. 동사가 being이라면 수, 인칭, 시제, 태 맞춰야 되죠. wrote이니까 뭘로 쓰는 거예요? 얘는 was로 쓰는 거죠. She was, 그 다음에 원래 문장 그대로 쓰고 angered인데, 자, 내용을 보자. 그가 화가 났다. 그녀는 편지를 썼다. 대통령한테. 무슨 관계? 이 두 문장이 인과관계가 눈에 보이세요? 그러면 이유를 나타내는 because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녀가 화가 났기 때문에 뭐에 의해서? by the policies. 정책이죠. 뭐에 대한? 정부의 정책. 아, 그녀는 대단한 여잔가 봐요. 대통령한테 편지 썼대요. 에이씨, 온라인 개강 이게 말이 돼?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야? 촥 편지. 편지는 썼으나 아무도 받는 사람이 없죠.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를 보면 여기 문제가 조금 어렵죠. faced니까 이게 이제 face라는 동사가 되게 사물주어로 잘 씁니다. 사물주어 face us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저러한 주어를 맞닥뜨렸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서 우리 사람 주어를 잡으면 이렇게 수동태로 많이 고쳐서 씁니다. 우리는 이렇게 접하다가 아니라 직면되어진다 이렇게 봐요. 이거 해석이 제일 안 되죠. Coronas face us 이렇게 써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코로나를 직면했을 때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조금 어렵죠. 이 부분이 이제 사물주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문법책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보시면 물주구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사물이 주어인 게 영어의 가장 큰 특징이죠. 사물주어. 한국어로는 번역이 잘 안 되는 거, 어색한 거. 주어 동사를 바꿔야지 해석이 되는 거. 결국에는 우리이게요, 우리. 그러면 빨리 순서대로 빨리 잡아봐. 누구 살리고? 살리고, 누구 살리고? 주어 살리고. 그 다음 누구 살리고? 동사를 뭘로 바꾸고? 수, 인칭, 시제, 태 잡아서 뭘로 바꾸고? 시제 보니까 누구? 수, 인칭, 시제, 태. 네 개 다시 한번 뭐? 동사 살릴 때 네 개 뭐? 수, 인칭, 시제, 태 잡아야 된다고. 수와 인칭은 주어를 잡아야 나와요. 근데 태를, 시제를 보니까 과거니까 were. 그 다음에 faced. 자, 이거와 이제 이 내용과 이 내용을 빨리 보고 뭘 잡는다? 접속사를 살린다. 마지막 단계죠. 접속사 살려보세요. A group of. 여기 이제 a group of가 형용사죠, 이렇게. 그 다음에 왜 여기 대시가 붙어 있는 것도 형용사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단어는 하나죠, 하나. 전치사에 걸리는 단어는 얘 하나죠, 하나. adversary. 좀 알아야죠. adversary가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특히나 적. 그래서 adverse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거의 명사 adversity도 외우세요. 이 두 개 다 잘 나오는 겁니다. 이 adverse가, 이 verse가 반복되다라는 뜻이니까 verse. 우리 이제 운율이라는 뜻도 많이 쓰고, 이제 노래에서도 verse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반복 후렴구. 이 add가 반대니까 반대로 돌아오는 좀 약간 고통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스러운. 힘든. 그래서 adversity가 역경이란 소리예요. 고난. 그
그래서 adversary는 이 돌아오는, 되돌아오는 이라는 뜻의 상대방이라는 뜻이에요. 상대방. 특히나 적을 말하죠. 적. 그래서 여러 명의 적. 근데 spear wielding 하는 적이죠. spear는 창이고, spear는 창이고, wield는 잘 나오는 단어죠. exert라는 단어로도 외우시고, 이거를 exercise라고도 합니다. exercise가 운동하다 말고 무엇을 휘두르다, 사용하다, 그냥 use예요. 근데 조금 부정적인 것일 때가 많아요. 휘두르다. 창칼을 휘두르다, 휘두르다, 들으다, 두루두루, 휘두르다. 창을 휘두르는 적을 직면하게 된 우리는, 이 말이죠. 직면하게 된 우리는, 이게 가장 쉬운 해석이죠. 분사니까. 다시 한번, 명사가 생략되면 그 명사를 쫓아가는 것은 형용사에서 다 배웠어요.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럴 때는 뭐를 알 필요가 있다? Know instantly. 즉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이것도 whether니까 이건 대수로 쓰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여기는 지금 질문이란 소리예요. 질문. 이거인지 아닌지 질문. that은 평서문. 거기에 there were more, 더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알아야 된다. 즉시. 뭐보다? than us, 우리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 창을 막 휘두르는 a group of 집단, 창을 막 휘두르는 적들과 직면했을 때는 그죠? 우리보다 더 많은지 적은지를 즉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단어장처럼 만들어가지고 정말 외우세요. 그러면 외운 학생하고 안 외운 학생들은 확실히 차이가 나요. 분사는 정말 많이 외워두는 게 좋아요. 단어처럼 생각하세요. 일단 여러분들 제가 개념 정리를 싹 했어요. 그럼 이해 가죠? 근데 영어는 능수동이 우리가 이해하는 거랑 조금 다를 때가 있고 그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계를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뭐를? 동사를. 주어와 동사를 조금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주어와 동사가 그죠? 수동태라는 거. 여기는 능동태라는 거. 여기는 주어가 얘. 이 주어와 얘는 능동의 관계. 여기는 주어와 얘가 수동의 관계. 여기는 주어와 concern이 수동의 관계. 이걸 좀 이건 좀 외워줘야 됩니다. 능수동은 좀 암기가 필요해요. 이해 가셨어요? 개념을 확실히 잡고 누구를 외운다? 동사를 외우셔야 된다고. 수동태를 쓰는 동사인지 능동태를 써야 되는 동사인지를 외우셔야 된다고. 주어하고 합쳐가지고. 아셨어요? 그 다음에 anger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화가 나여진 거니까 이렇게 angered가 되는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접속사 외워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뭐뭐하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죠. 얘는 시간을 나타내죠. 뭐뭐 할 때. 시간, 이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조건 양보 나옵니다. 외우셔야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하네요. 이걸 체계적으로 하시라고요. 체계적으로. 능수동 먼저 잡은 다음에 주어 잡고 수일치 능동수동 잡은 다음에 접속사. 1, 2, 3 세 단계 다 외우셨죠?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조금 쉬었다 할게요.